자, 여기서 여러분을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현장으로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소관 부처이죠.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질의의 핵심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기보다는 국회 문체위 소관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여당과 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청와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거든요.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 속에서 지금 그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를 하고 왜곡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민주당을 없습니다. 향해 대통령과 청와대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전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해석은 자유로이 그 하십시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이나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까? 전혀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만 아까 정권 연장에 그걸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아마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를 저는 알고 있고요. 청와대는 뭐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 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 대선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이 이야기는 여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아주 똑같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 얘기는 늘 여당 의원분들이 나와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입장 표명 계획은 없습니다만 정권 연장 의도를 담은 법안도 아니다. 자, 민성기 위원. 네. 오늘 법사위, 내일이 본회의. 민주당은 내일 통과시키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마지막 관문이 될 것 같고 뭐 수적으로 보면 역시 법사위도 통과되지 않겠느냐. 뭐 법사위도 여당 의원들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여당이 의지만 가지면 뭐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현재 상태는 야당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 앞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오늘 11시에 열기로 돼 있는데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사위 그림이 저희가 만약에 법사위가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현장을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법사위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법사위에 이미 정부 관계자들은 많이 출석을 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의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의석에는 여야 의원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는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는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사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데 말이죠. 자, 여기서 어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역시 민주당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재수 의원님은 이 문체위 소속은 또 아니시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이 당 차원에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 왜 우리가 이번에 꼭 통과시키려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또는 어떤 직업군이든 어떤 또 국민이든 간에 특정 법의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어떤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법원에 가가지고 사법적 잣대로 단죄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은 이제 검찰개혁의 문제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법, 그다음에 경찰청법,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언론개혁법, 언론중재법인데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그냥 이전에 해오듯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검찰의 기득권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좀 이게 정권하고 좀 그래도 해가면서 이러면 편하죠. 저희들이 왜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국민 여론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더 높긴 하지만 특정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반대하는 곳은 완전히 그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반대자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선거를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만 놓고 보면 불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문제든 또는 권력기관개혁의 문제든 이 언론개혁의 문제든 간에 이 180석이라는 입법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10년, 20년 묵은 개혁 과제만큼은 좀 하고 넘어가자.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자꾸만 무슨 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러는데, 재갈이라는 것은 말 못하게 이 입을 틀어막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을 틀어막는 것은 약자가 틀어막을 수 없죠. 뭔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틀리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 보도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또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 구제법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기국회 전에 만약에 이게 정기국회까지 가져가 버리면 정기국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8월 25일 날 내일입니다. 본회의가 있는데 좀 통과를 하려고 그러나 끝까지 야당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끝까지 두 귀를 열고 최선을 다해서 듣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두 의원은 문체위 소속이시고 아마 이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서 그렇습니다. 반대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야당 의원이냐. 네. 이거 4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퇴장을 하신 네. 것 같은데 결국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함께해서 4대 2로 통과가 된 거죠. 네. 수정됐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가 가장 문제여서 우리는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자, 지금 대통령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공연히 청와대를 끌어들인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쭉 지난 10여 년 동안 해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지금 입법 취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기자협회 가서 하신 말씀도 있거든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신성하게 보호해야 될 것이고 더구나 그 언론 단체에서 이제 지금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언론 단체 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법학자들, 언론학자들 그리고 세계 대표적인 언론 단체들이 전부 이 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입니다. 언론을 징벌적 손배소를 한다는 것은요. 이건 사실은 미국에서는 판례로 사고할 뿐이지만 판례도 아주 그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미국에서 한다는 이유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미국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미국 주에는 또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내가 아는 바로는 매사추세츠라든가 뉴햄프셔라든가 큰 주에는 그걸 아예 금지하고 있는데 어느 주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또 말이 없고 또 그리고 지금 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뭐 손배소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도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판례라든가 사건 분석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중간값이 적어졌는지가 다 나오는데 그 모든 현실을 지금 다 외면하고 단 하나 마지막 건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원한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설문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배를 통해서 그런 데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반대할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는 53% 국민만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뭔가 이게 이상한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래 여론조사 딱 한 번 가지고 그렇게 입법을 하신다면은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 대통령 직무평가 못한다가 60%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대통령 직무 정지시킬 겁니까? 어떻게 입법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런 해외 입법 사례도 없고 또 그 주장하시는 손배소가 지금 어떻게 잘못됐다는 그런 국내 판례 분석을 해보아도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대법원이라든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억울한 국민들에게 위로배상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언론이라는 경계도 불분명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는 그야말로 넘칩니다. 가짜 정보부터 진짜 정보도 있을 테고 그 정보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였냐 하면은 그걸 팩트 체크해서 정확한 뉴스를 끌어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부라는 말이 있듯이 언론이 권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네. 큰 임무인데 지금 이 법은 세계에 없는 징벌적 손배소를 통해서
더구나 우리나라에도 일부 법에 징벌적 손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이 3배입니다. 그런데 이건 5배라는 유례없는 법을 통해서 언론에게 겁주는 것이죠. 만일 그 권력 비리, 내로남불 권력자라든가 또는 채척건이라든가 또는 무슨 배우 비선 실세라든가 이런 비리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면은 바로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배소를 청구해서 겁주려는 것입니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어느 정부도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가장 중요한 것, 권력 비판, 권력 견제, 그리고 정확한 사실의 보도, 그걸 권장하는 것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핑계로 온 언론의 이런 그 정확한 사실 보도와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비판, 검증 자체를 아예 겁주서 막으려고 하는 이런 법은 안 된다. 예. 벌써 위축 효과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길게 설명해 주셨고요. 민성기 의원, 그러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정 통과시킨 내용이 지금 문체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넘겨진 건데 말이죠. 그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수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 5배 손해액의 5배까지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 언론사에서 잘못된 보도를 하면 민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형법상의 책임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걸 더 강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소위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라는 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화면의 맨 아래쪽이네요. 네, 누가 네 입증할 가지인데, 것이냐가 지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입증을 하면 방어를 이제 언론사에서 우리가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걸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고의도 입장인 없었고 거죠. 중과실도 없다. 네, 근데 그 언론사가 조항을 입증해야 보면 한다. 그 조항을 보면 대단히 추상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적인 보도라든가 어떤 게 보복적인 보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형법상으로 또는 그 법 체계상으로 어디까지가 보복이고 어디까지가 보복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참 입증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검증 절차가 없다 이런 것도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100% 팩트를 확인해서 보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느냐 이게 쟁점화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탐사 보도 같은 것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민성기 의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언론중재법의 고의 중과실 추정 4가지 요건 화면을 보면서 화면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고의 중과실 추정 4가지 요건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 허위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 보도,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기사 본질과 다르게 제목, 사진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한 경우. 그럼 4번째 항도 기사 본질과 다르게 기사 내용을 왜곡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목 같은 거 굉장히 압축적으로 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쟁점화되기 시작하고 법률적인 쟁송이 붙기 시작하면 결국은 법원이 판단해야 될 텐데 이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가운데서 소송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네. 그동안 언론이 굉장히 언론의 자유 그리고 탐사 보도를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야당이나 정의당까지도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보적인 언론 단체에서도 반대 입장 표명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언론 보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러니까 국회 특위 같은 걸 하나 구성을 해서 거기에 언론단체까지 다 들어오도록 해서 뭐가 문제고 그러면 어떤 조항을 만들어야지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숙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분이 다 하실 말씀이 많은 걸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충분히 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여당과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참 언론개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대선 주자들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문광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설명 노력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설명 또는 숙고의 노력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 차원에서 동의했는데 살펴보니 독소 조항이 많다.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서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기사가 나갔는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김두관 의원이 내 생각을 좀 다르게 연합뉴스가 왜곡해서 기사를 쓴 것 같다. 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의 대선 주자들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야당할 때는 누구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조금만 침해하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재갈을 물리려고 이런 법을 만드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언론들이 함부로 보도도 못하게 기사도 못 쓰게 이래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언론 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그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그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정권 말기에 그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 전원이 이 악법 저지에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당대표에게 후보자 전원의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자,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개혁에 확실하게 찬성을 한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동참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는데 말이죠. 이제 최영도 의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그 고의 중과실 추정 사유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조차도 이게 대단히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변도 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네. 우려를 나타냈다. 이 고의 중과실 사유 이 규정을 열거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한 일뿐 아니라 이게 오히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렇습니다. 실제 소송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확립된 이런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의 차례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고위공직자가 그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 허위 사실임도 입증해야 되고
언론사가 악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고위공직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죠. 지금 그때- 공직자는 빠졌다.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도 있습니다. 예. 있고 이번에 수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관계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퇴임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바로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돼 예. 있고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3억 몇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몸통이라든가 비선실세는 꼭 그게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고위공직이었지만 전에 고위공직 때 있은 사실들이 지금 추적 보도가 시작될 경우에 이분들은 그냥 여과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액추얼 멜리스라 그래서 현실적 악이라는 것을 고위공직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권력자가. 내가 누굴 만나 내가 돈을 받았다는 내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사람 모른다는 사실을 입증을 합니다. 내 전화번호도 없고 그 사람이 며칠 전 만났다 그랬는데 나는 그때 미국 가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 그 언론사의 악의를 입증하는 가지고 내가 이런 사실을 부장, 기자, 국장, 사장한테 이야기도 하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그런 법원이 이거는 상당히 고의적이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은 예컨대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은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만일 미국 같으면 그런 선배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증을 하지 않으니까. 입증하지 않고 그냥 미룹니다. 그건 답할 수 없다고 불리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엉뚱하게 이것이 악의적으로 이제 변호인이 주장을 하겠죠. 악의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뭐 이런 엉뚱한 걸로 재판부가 이 판결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자체가 언론에 대단한 압박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송 구조와 지금 입증 책임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래서 민주사회란 변호사 모임조차도 이것은 삭제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 의원님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헌법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아주 분명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헌법은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피해 구제 부분이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가 됐는데요.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 통과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텐데 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론 자유 다 없어진다, 언론 탄압이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정정보도, 그다음에 반론보도 청구 뭐 이런 겁니다. 15년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얼마나 그럭저럭 충분치는 않지만 이 언론 피해 구제 영역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네. 최영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처음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예로 드시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특수한 사례를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이 법 전체가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2021년 기준 언론 자유도가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아시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는 3년 연속 1등을 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언론 신뢰도는 어떠냐면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뢰도 21%입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국가 40개국 중에 40등입니다. 2021년도에는요. 조사 대상 46개 나라 중에 40등을 하는데 언론 신뢰도가 32%입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냅둘 겁니까?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 사건 접수가 2020년 기준으로 4,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가 돼 있는 언론중재 건수가 2,000건을 넘어갑니다. 이거 그대로 냅둘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는 분들이 60%가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60% 중에서 3분의 1은 스스로 취하를 합니다.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국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거 그냥 냅둘 겁니까? 이러한 부분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법이 입법이 되고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때 그 시점에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우려,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못해. 이러면은 아니 이 법을 우리가 지금 15년 이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 신뢰도라든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5년도에 언론중재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동안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거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필 겁니다. 그리고 살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대목은 이번에는 더 제가- 이상 이제 늦출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과도한 입법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언론계가 반대해서 이놈아 균형 잡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 법을 통해서 이제 그 언론 중재 제도가 전시 제도였는데 반드시 언론 중재를 거쳐서만이 이제 손배소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중재를 안 거치고 손배소를 갈 수 있는 제도 변경이 있었다는 게 하나 있고,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경 없는 기자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 법 통과되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순위가 80위로 떨어집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왜 우리가 60위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산케이 신문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무슨 미래설 이걸 이제 허위 보도를 했죠. 허위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산케이 신문에 대한 당시의 권력의 비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언론 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언론 지표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우리 문체위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금 손배소 사건, 언론 보도 사건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리고 그 판례 분석을 다 했습니다. 이거 네. 같이 연구하자고 이야기도 듣질 않아요, 이분들이. 지금 중재 사건이 늘어났죠. 그동안 매체는 몇 개나 늘어난 줄 아십니까? 매체는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라는 기관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언론이고 어디까지 언론이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정통의 언론 기관들이 게이트키핑을 하고 팩트 체킹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 비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우리 창궐 하고 있는 도대체 언론의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미디어 환경의 탓을 그 정통 언론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개인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의 절반이 공직자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고위공직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소송 판례 분석을 보면요. 2019년 판례 분석입니다. 보면은 70%가 패소합니다. 패소하자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5배 중과실 손배소라는 엄청난 무기,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 언론사가 너가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라는 이런 입증 책임의 전환을 가지고서 엄청난 이제 봉쇄 효과를 누릴 것이고, 또 언론은 위축 역할을 가질 겁니다. 이 재산상으로 엄청난 이제 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언론이 자유롭게 의혹 제기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성규 의원. 여론조사를 하면은 언론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그걸 근거로 들고 있는데 지금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단체들, 뭐 기자협회라든가 언론노조라든가 또 우리 동아조선 70년대 그 해직된 이런 기자 선배들이 있는 그 모임에서는 어떠한 생각, 거의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거의 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죠. 예. 뭐 생각은 뭐 앞서 논의된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도 있고 그게 미흡하다면 확충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이 뭐 100% 잘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저희도 반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언론 자유를 위축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하고 이런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 언론단체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조금 더 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릴 기회를 더 드릴 텐데 말이죠. 이 대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를 걸고 싸워야 하는 대선을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금 전재수 의원님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토론하면서 조금은 수세적인 입장에 몰리셨는데 왜 민주당은 이 시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득실을 따져봅시다. 국민 여론은 언론중재법 찬성 여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는 여론이죠. 그런데 명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놓고 덕실을 따지자면 민주당이 안 해야죠. 이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미디어들과 민주당이 일종의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덕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때도 이런저런 우려들 많았습니다. 그때도 언론 탄압한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 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법이 처음 적용이 되게 되면 법 적용 대상자들은 누가 법 적용 대상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국 장관과 그 윤석열, 결국은 이제 조국 윤석열 갈등,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대권 주자가, 유력한 대권 주자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껴안고서라도 검찰 개혁을 한 겁니다. 국정원법 개혁을 했습니다. 경찰청법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지난 10수년간 묵혀놨던 개혁 과제만큼은 끝내고 가겠다. 라는 일종의 소명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이 피해를 내몰라라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과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권력 말입니다. 지금 이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놓았죠. 그래서 검찰이 권력 비리를 수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권 말이고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만일 권력이 바뀔 경우에 이제 국민이 바뀌겠죠. 그러나 검찰 제도를 다시 또 바꾸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언론의 보도. 그리고 지금 권력 말이 되면 이제 내부에 여러 제보가 나옵니다. 여러 비리 제보, 내부의 양심적인 고발이 있는 것이고, 그걸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할 텐데 이걸 봉쇄하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을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당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레거시 미디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분별한 인터넷 환경이 유튜버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성동격서죠. 동쪽으로 막 뭘 하면서 사실은 서쪽을 때리는 겁니다. 그게 레거시 미디어고, 레거시 미디어야말로 권력 비리를 바로 추적 보도할 수 있고 내부 제보, 비리 제보가 오면 그걸 굉장히 추적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그 많은 이제 전 세계 여론이라든가 또 민변 같은 법조 단체도 걱정하는 것은 교각사루를 걱정하는 것이죠. 분명히 언론에 그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고칠 필요는 있지만 또 그게 실제로 고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제4부라 불리는 그런 권력 비판과 그런 그 감시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죽일 것이다라는 교각사루를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헌법을 찾아봤어요. 21조에 규정이 돼 있네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21조 4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두가 다 헌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먼저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이 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 피해를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그 근거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 중과실 입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든 개혁은 그 기관이 제대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은 검찰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입증되는데. 언론 개혁 마찬가지로 언론이 언론 본연의 기능,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더 포스트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도청 사건을 특정 보도했던 그 당시 상황을 그린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네요.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을 수호했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의 자유를 지키는 길은 발행하는 것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언론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제시하시고 그러는 것이 국회 입법 과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세 분과의 토론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